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녹음기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 줌이라는 브랜드고요. 줌의 F1이라는 휴대용 레코더예요. 이거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어떤 걸 사용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걸 쓰고 있어요. 소니의 D11, 11.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이제 D12가 나와가지고 D12가 최신형이고, 저희가 이 D11을 워낙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냥 열심히 쓰고 있어요. 고장도 안 나고 무난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안 쓸 때는 뭘 썼냐면은 요걸 사용을 했어요. 아이폰 C 맞을 거예요. 그 오래된 전화기인데 위에가 왕창 깨져가지고 전화기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서랍 속에 처박아 놨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 녹음을 해도 괜찮지 않겠어? 그래서 요런 스마트폰용 마이크, 이 핀 마이크를 하나 썼어요. 라발리에 마이크라고 부르는데 요게 한 10,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하게 녹음을 하시려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다가 요런 핀 마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꽂아서 녹음을 하시면 되는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면 이렇게 핀 마이크랑 위에 있는 스펀지랑 주머니랑 클립이랑 이것도 나름 구성품이라고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품은 제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이 마이크 자체가 조금 메마른 소리? 좀 이 뭐랄까 고음에서부터 저음까지 이렇게 고르게 쭉 나와야 되는데 일부 영역대 소리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 좀 애매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처음에 입문하실 때 핀 마이크가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게 그러면 오늘의 주력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일단 요거 구입하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런 것 중에서도 이 중간에 뭐 디지털로 뭐 달려와서 20 몇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조금 미뤄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구입을 하시고요. 한 10,000원 정도 제가 주고 샀는데 10,000원짜리는 조금 추천하기 애매한 게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제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퀄리티를 갖고 있어서 10,000원짜리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 한 70,000원? 그 정도에서 시작하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게 쓰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되시면은 70,000원짜리 한 40,000원, 50,000원 정도 팔면 팔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업료로 한 30,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그런 거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10,000원짜리. 그리고 아이폰이잖아요. 제가 요거를 안드로이드에도 연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안드로이드에 연결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녹음이 잘 돼요. 그런데 한 50분 정도 이렇게 녹음을 했더니 영상이랑 맞췄는데 점점 소리랑 영상이랑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50분 정도 지난 파일을 딱 갖다 놓으니까 1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 들어있는 이 녹음기 속도랑 일반 속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안드로이드는 제가 모르겠고, 제가 이 녹음기로 쓰려고 했던 안드로이드 폰들은 대부분 몇 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 안드로이드 폰들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 쓸 때는 꼭 그건 확인해 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뭐 녹음 어플 같은 것들은 알아서 좀 잘 챙겨 보시면 좋은 어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자, 줌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나와가지고 저렴한 거 설명해 드리느라고 시간을 다 날렸네요. 자, 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라발리에 마이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라발리에라는 게 옷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옷깃에서 붙이는 마이크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집게 하나 달려 있고요. 윈드실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편이에요. 주변에 나는 소리 같은 거 빨아먹기도 잘 빨아먹고, 그리고 볼륨도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 좀 큰 편인데, 근데 묵직한 맛은 없어요. 되게 하늘하늘 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이크보다는 조금 더 상급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따로 구해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마이크를 빼고 이거 자꾸 덜렁덜렁거려서 이렇게 들고 살펴보도록 하죠. 앞쪽에 표시창 있고요. 그리고 각종 버튼들 있고, 레코드 버튼 있고, 뭐 옆에 전원이라든가 마이크로 USB가 들어가요. 지금 전원을 이렇게 한번 켜보면은 으짜 이렇게 전원이 들어왔는데, 마이크로 USB 하나 꽂았는데
지금 보자 96kg에 24비트로 녹음을 했을 경우에 8기가짜리 꽂으면은 8시간 정도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32기가짜리 꽂으면은 33시간 정도 녹음이 가능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적당한 음질에서 적당하게 보면은 메모리 용량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꽤 긴 시간 동안 녹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3A 배터리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옆구리 열고 3A 배터리 2개를 넣으시면 되는데 3A 배터리를 2개를 넣으면 스펙상 10시간 정도 녹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10시간 더 가는 것 같아요. 한 18시간 그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알카라인 배터리하고 리튬이온 충전 건전지하고 또 충전지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그 스펙들을 따로 적어야 되는데 그냥 막 뭉뚱그려서 적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10시간까지는 저희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되는 시간은 10시간이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보면 좀 더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위쪽에는 한쪽에 마이크 들어오는 구멍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어폰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꽂으시면 되고 그리고 USB로 여기 단자가 하나 있는데 이건 충전용이 아니고 여기다 USB 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꼽잖아요. 메뉴가 나와요. 하나가 USB 리더기로 그러니까 여기 마이크로 SD에 들어가 있는 요거를 USB 리더기로 읽어드리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그 일종의 사운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이크를 컴퓨터에 꽂을 때 사운드 카드를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얘를 거쳐서 컴퓨터로 해서 음성이 들어가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이렇게 잡고 뭐가 있어요. 잡고 이렇게 툭 당기면 이렇게 벗겨지면서 단자가 나와요. 여기에는 줌에 들어가는 전용 샷건 마이크라든가 스테레오 마이크라든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판매를 하거든요. 그걸 구입해서 여기다 장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으면 여기다 그런 거 장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줌 H6 이런 좀 고퀄리티의 녹음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걸 쓰지 굳이 꼭 이렇게 포터블로 나오네. 그러니까 필드형으로 나온 애한테 그것까지 꽂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요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허리띠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클립이 없어도 허리띠에 꽂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허리띠가 없는 옷들 있잖아요. 뭐 고무줄 바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허리띠에다가 이걸 꽂을 수가 없으니까 이 클립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꽂게 돼 있는데 요 다리 2개가 허리띠에 꼽을 때 되게 방해가 돼요. 이거 어떻게 좀 잘라버릴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해가 될 때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뒷모양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별거 없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여기 꾹꾹 눌러보면은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부분은 뭐 크게 말씀드릴 거 없고 저는 이제 요 노멀 마이크를 미드 정도의 볼륨으로 녹음을 해요. 뭐 그 정도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고 이제는 녹음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기존에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D11 마이크 옆에다가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러주고 자, 지금부터 줌 F1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태까지 계속 D11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줌 F1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를 왜 구입을 했냐면은 저희는 이걸 전적으로 믿고 요것만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게 아니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촬영할 때 이게 발신기예요. 발신기에 이렇게 스테레오 케이블을 연결을 해놨는데 요거를 이 녹음기의 헤드폰 단자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2가지를 동시에 허리에다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게 녹음기를 통해 가지고 무선 마이크의 송신기로 날아가서 카메라로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여기 녹음이 되고 그러니까 백업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써보면 되게 귀찮아요. 꼼꼼하게 챙기실 자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녹음을 딱 눌러놓고 그냥 홀드를 거세요. 그리고 촬영이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10시간 동안 계속 녹음해 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요걸로 해버려도 상관이 없고 요걸 통해서 카메라로 들어간 걸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보내는 거에 비해서 저는 요걸 통해서 가는 소리가
더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요 정도까지 해서 줌 F1으로 녹음하면은 어떤 소리가 들어가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자, 지금 다시 D11로 넘어왔어요. D11 소리는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해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저렴이 스마트폰 녹음기를 사용을 해봅시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렇게 켰고요. 요 F1도 하고 있는 상태로 이걸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레코드. 자, 들어가고 있죠? 자, 이게 저렴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녹음하고 있는 소리예요. 사실 이 소리는 저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 마이크로 뭐 녹음을 하다가 박수 같은 거 소리 좀 소리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잖아요. 무선도 아닌데 소리가 끊겨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D11 이 박수 소리 아마 끊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소리를 넘어가면 끊기기도 하고, 10,000원짜리한테 뭔가 바란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F1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부터 다시 F1으로 녹음하는 사운드를 들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D11로 녹음한 사운드.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F1, D11, 그리고 저렴한 아이폰 마이크. F1, D11, 저렴한 아이폰 마이크.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렸어요. 자, 나머지는 끕시다. F1만 남겨놓을까요? F1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지. 이건 또 스마트폰이라서 정지를 하고 나면은 파일이 제대로 녹화가 돼가지고 저장됐는지 또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DDD 저장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빼놓고, 사실 이 마이크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는 좀 곤란한 점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줌 F1 같은 경우는 가격이 1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만 원에 녹음기하고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녹음기는 아마 제 생각에 이게 15만 원이니까 원가가 한 5만 원, 6만 원 꽤 비싼 가격이 들어가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보니까 원가가 되게 저렴해 보여요. 되게 저렴한 그 티가 이런 단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선의 두께도 그렇고, 이 마이크의 유닛, 다시 뽑자. 마이크의 유닛의 형태를 이렇게 봐도 비싸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저렴하게 중국에서 만들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줌이 일제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게 정상적으로 일본에서 만든, 여기 써있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디자인드 바이 줌 인 재팬. 그렇죠? 디자인만 그 일본에서 했지 제조는 중국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의 퀄리티를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이크 원가 잘 나오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 30,000원까지는 안 되지 싶은데 30,000원 주고 이거를 왜 사? 그 정도 수준의 마이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녹음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소니 D11 같은 경우에 들어있는 이 라발리에 마이크 있죠. 이거 별도로 구입하시면 15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줌 녹음기에다가 다른 마이크를 꽂았을 때 굉장한 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고,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액세서리가 바뀌었을 때 소리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 소니 라발리에 마이크를 줌에다 꼽잖아요. 그럼 녹음이 안 돼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소니가 이 3.5파이 잭을 사용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요 녀석, 여기 잠금 장치 없는 요 녀석은 아무데나 꽂아도 다 호환이 돼요. 근데 이 반대쪽 잠금 장치가 있는 이거는 소니만 써요. 이상해요. 이렇게 딱 놓고 보잖아요.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꽂고 보면은 이쪽은 꼭 소니에게만 호환이 되고 다른 거에 꽂으면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이게 조금 요상해요. 이건 전문가님들께서 많이 아실 테니까 뭐 어쨌든 그렇다고요. 소니 마이크나 소니 액세서리가 소니 전용으로 나온 것들은 다른 마이크랑
꽂아도 소리가 안 들어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뭔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갔지? 일단 녹음기가 기본은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녹음하는 그 파일의 크기가 커지니까 저장할 수 있는 정보들이 훨씬 많이 있겠죠.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훨씬 믿을만 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서도 소니 D11 저희가 65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15만 원이에요. 이걸 쓰면은 50만 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녹음기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계속 여기다 녹음 중이니까 무시 녹음 중인 걸 깜빡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줌 F1 필드 레코더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려야죠.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게 좀 저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리 제한이 없어요. 얘가 녹음을 하는데 무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은 50m까지가 맥시멈인 경우가 있고 어떤 건 100m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더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선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들어가지고 무선 장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도심, 건물 안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은 곳 근처에서 촬영하면은 전파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들어서 더더욱이 와이어레스가 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혼선이 될지 모르니까. 최근에 나온 디지털 방식들은 혼선이 되면은 치익치익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 부분이 뚝 하고 소리가 사라져 버려요. 끊기는 것처럼. 그게 혼선이에요.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소리가 소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붙잡고 뭔가를 해볼 텐데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뚝 하고 거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레코더에다가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장점을 정리해 보자면은 음질, 녹음 파일이 크다, 그리고 가격이 얘가 좀 저렴하다, 그리고 무선이 아니기 때문에 통달 거리라든가 혼선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 정도로 장점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은 파일마다 사운드 파일을 찾아다 갖다 꽂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하면서 10번 끊잖아요. 그러면 10개를 갖다가 다 갖다 맞춰줘야 돼. 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작업 단계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만큼 귀찮아지는 게 사실이고 거기다가 사운드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은 사운드도 후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촬영 기술을 익히기도 바쁘고 연출을 하기에도 바빠서 죽겠는데 사운드 만지는 법까지 알아야 돼요. 참 개인 촬영자한테는 쉽지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운드를 거의 만지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정도면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요하시면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 뭐 타스캠 같은 경우에도 있고 타스캠은 헤드폰 단자가 없구나. 헤드폰 단자가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빼가지고 실시간으로 날리는 기능이 없어서 그것도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기계를 알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디 걸 사시든지 그게 문제는 없어요. 거기다가 뭐 얘가 좀 작긴 한데 작다고 해서 가볍진 않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